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부라고 밝힌 한 커뮤니티의 사연임. 예비 시어머니의 선물 요구 제가 이상한 건가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나는 다른 예단 다 필요 없다. 그냥 가방 하나만 조촐하게 해주렴. 그 말씀에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주신 가방 링크를 눌러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연자가 받은 링크는 1,500만원짜리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 가방이었음. 사연자는 너무 황당해서 예비 신랑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함. 자기야, 어머님이 가방 링크 보내주셨는데 이거 맞아? 1,500만 원이야. 아, 엄마가 옛날부터 저 가방 정말 갖고 싶어 하셨어. 그냥 이번에 큰맘 먹고 해드리면 안 될까? 우리 엄마잖아. 사연자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더 서운해짐. 이걸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움. 그냥 조촐하게 가방 하나라니. 이게 어떻게 조촐한 건가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음?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길 바람. 최근 한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사연임. 제 결혼식 날 10년지기 친구가 축의금을 훔쳐갔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새 신부입니다. 제게는 10년도 더 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결혼식 날 그 친구가 축의금 받는 일을 도와주겠다며 발벗고 나서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내가 전문이야. 돈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축의금 장부를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참석했던 친척 몇 분의 이름이 없거나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혀 있었음. 사연자는 설마 하는 마음에 가장 친한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고 함. 이모, 혹시 축의금 얼마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갔지. 내 친구한테 30만 원 봉투에 담아줬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친구가 전달한 장부와 돈에는 이모의 이름도 30만 원도 없었음. 10년지기 가장 친한 친구가 하객들과의 인연까지 끊어놓으며 축의금을 중간에서 훔치고 있었던 것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친구와 인연을 끊겠음?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부모님 성토 여론이 폭발한 사연임. 10년간 부모님 집 대출 갚아드렸더니 그 집을 남동생에게 준답니다. 20대 중반부터 10년 넘게 매달 150만 원씩 부모님 집 대출금을 갚아드렸음. 덕분에 최근에 드디어 대출을 다 갚았다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음.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에 두 발 뻗고 편히 잔다. 정말 고맙다.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음.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하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이제 대출도 다 갚았으니 이 집은 곧 결혼할 남동생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했음. 딸인 사연자는 어차피 결혼해서 출가할 사람이니 남편 집에서 살면 된다는 논리였음.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10년 동안 갚은 대출금은? 내 청춘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동생이 내 동생이지 남이야? 그리고 부모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연자는 10년간 뼈 빠지게 헌신한 결과가 결국 남동생 좋은 일만 시킨 거라는 생각에 눈물만 났다고 함. 부모님께 그동안 냈던 대출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연을 끊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함.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부모님께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시겠음? 아니면 조용히 연을 끊으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믿을 수 없는 사연임. 제가 사귄 모든 남자를 뺏어간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는 10년 된 절친이 하나 있음. 제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불러내서 모든 걸 털어놓던 친구임. 야, 그 남자는 진짜 아니야. 널 너무 힘들게 하잖아. 헤어지는 게 맞아. 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사연자는 친구의 위로에 힘을 얻어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함. 그런데 한 달 뒤 SNS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됨. 뭐야? 내 전남친이랑 내 절친이 같이 여행을 갔다고?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음. 지난 10년간 사연자가 만났던 모든 남자들이 헤어진 직후에 이 친구와 사귀었던 것임. 사연자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친구에게 따져 물었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남자친구들 전부 다 일부러 그런 거였어? 글쎄,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걸 어떡해. 좋은 남자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어? 만약 당신이라면 이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명절만 되면 올라오는 레전드 사연임. 제 명품 가방을 자기 멋대로 빌려간 사촌 동생 손절해야 할까요? 큰맘 먹고 산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었음.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20살 사촌 동생이 가방을 보더니 예쁘다고 난리를 침. 와, 언니. 이 가방 진짜 예쁘다. 나 오늘 친구들 만나는데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진짜 딱 한 번만. 아끼는 거라 안 된다고 좋게 거절했음. 그런데 잠시 후 가방이 없어짐. 사촌 동생은 이미 그 가방을 메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뒤였음. 사연자는 밤늦게 돌아온 사촌 동생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경악했다고 함. 가방에는 정체불명의 얼룩과 깊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음.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방이 왜 이래? 아, 놀다가 좀 긁혔나 보네. 모명품이라며? 이 정도는 튼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만약 당신이라면 이 사촌 동생에게 가방값을 물어내라고 하겠음? 아니면 그냥 인연을 끊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의 사연임. 예고 없이 저희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 총각대에 살던 집에 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음. 시어머니가 원래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는데 결혼 후에도 그걸 그냥 쓰고 계심.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 아니야. 그냥 반찬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좋게 생각해. 그런데 지난 주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씻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음. 집도 엉망인 상태였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림. 시어머니였음. 들어오자마자 엉망인 집을 보며 혀를 차더니 아픈 며느리 걱정은커녕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함. 사연자는 바로 옆방에서 그 통화를 전부 들었음. 아이고 아들, 너 대체 집에서 밥은 먹고 다니니? 집이 이게 뭐니? 돼지우리도 아니고 마누라가 아프다고 아주 유세네 유세야. 만약 당신이라면 당장 시어머니께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겠음? 남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3개월 차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임. 사랑하는 남편에게 2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음. 연애 시절 빚이 조금 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믿고 결혼함.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근데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나만 믿어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결혼 직후 집으로 대부업체 독촉장이 날아옴. 남편의 진짜 빚은 조금이 아니라 2억이었음. 주식과 코인으로 전부 날린 돈이었음. 사연자가 눈물로 배신감을 토로하자 남편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도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함. 정말 미안해. 그런데 자기는 신용 등급 좋잖아. 자기 이름으로 대출 조금만 받아서 일단 이것만 막아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부부잖아. 같이 해결해야지. 만약 당신이라면 남편을 믿고 대출을 받아주시겠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겠음?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길 바람. 공공장소 육아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웠다는 사연임.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 방치하는 남편이 정상인가요? 5살 아들이랑 남편이랑 외식을 갔음. 아들이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기 시작함.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타일러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그냥 냅두라고 함. 애가 다 저러면서 크는 거지 뭘 그래. 좀 시끄러우면 어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저렇게 뛰어놀겠어. 그냥 밥 먹어. 결국 아이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을 쏟는 사고를 침.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음. 웃으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활발해서요. 애들은 다 그렇죠 뭐. 사연자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 남편의 태도에 폭발했다고 함. 남편은 그런 사연자가 유난 떤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이건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기본 예의의 문제 아닌가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시어머니의 손주차별 때문에 명절에 안 가고 싶다는 며느리의 사연임. 저희 아들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 저희 아들은 활동적이고 신우의 아들은 얌전한 편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두 아이를 비교하며 저희 아들을 깎아내림. 어휴, 너는 어쩜 그리 산만하니? 쟤 반만 좀 닮아봐라. 쟤는 얌전해서 얼마나 예뻐. 얼마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사연자는 아들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니 절대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음.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보란 듯이 저희 아들 입에 땅콩 과자를 넣어주고 있었음. 어머니, 제가 땅콩 알레르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셨어요? 유난 떨기는. 우리 손주는 땅콩도 잘만 먹고 얼마나 튼튼한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키우니까 애가 저렇게 약한 거야.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시어머니와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수 있겠음? 아니면 명절이고 뭐고 연을 끊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3개월 차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임.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 도착하니 나와 남편을 제외하고 10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음. 아가 설거지 좀 부탁한다. 네, 어머님.
그런데 양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은 우리 집안 여자들은 명절에 손에 물 안 묻힌다.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려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음. 조용히 남편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음. 자기야, 나 혼자 저걸 어떻게 다 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자기야, 우리 집 원래 이래. 그냥 어른들한테 점수 좀 딴다고 생각해. 예쁘게 보이면 좋잖아. 만약 당신이라면 이번 한 번은 꾹 참고 설거지를 하시겠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선언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파혼했다는 여자의 사연임. 남자친구 친구들 때문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음. 남자친구는 자기 친구들이 정말 재밌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계속 칭찬했음. 하지만 술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친구들은 나를 위아래로 흘러보며 자기들끼리 점수를 매기기 시작함. 야, 이번엔 좀 오래가네? 솔직히 저번 애가 더 예쁘지 않았냐? 인정. 걔는 몸매가 진짜. 야, 너도 술 좀 따라봐. 여자친구가 돼가지고 센스가 없네. 야, 그만해라. 내 친구들이 원래 좀 짓궂어. 자기야, 이해 좀 해줘. 다들 악의는 없어. 악의가 없다고? 결국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함. 남자친구는 여자가 예민하게 군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만약 당신이라면 이 남자와 당장 헤어지시겠음? 아니면 친구들에게 사과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5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시댁 때문에 박살났다는 사연임.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드디어 내일 아파트 계약하는 날이야. 그러게. 정말 꿈만 같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바로 그날 밤 시부모님께서 다급하게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음.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다고 함. 얘들아, 큰일 났다. 아들 사업이 망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시부모님은 부부 앞에 물까지 꿇으며 내일 계약할 아파트 계약금을 아주버님께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애원했음. 너희 집 사는 거 1년만 미루면 안 되겠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부모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여보, 우리 형이잖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만약 당신이라면 5년 모은 전 재산을 시아주버님께 주시겠음? 아니면 실과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다음날 계약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5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시댁 때문에 박살났다는 사연임.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드디어 내일 아파트 계약하는 날이야. 그러게. 정말 꿈만 같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바로 그날 밤 시부모님께서 다급하게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음.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다고 함. 얘들아, 큰일 났다. 아들 사업이 망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시부모님은 부부 앞에 물까지 꿇으며 내일 계약할 아파트 계약금을 아주버님께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애원했음. 너희 집 사는 거 1년만 미루면 안 되겠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부모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여보, 우리 형이잖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만약 당신이라면 5년 모은 전 재산을 시아주버님께 주시겠음? 아니면 실과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다음날 계약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15년 지기 친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사연임. 제 모든 걸 따라하는 친구, 이거 소시오패스 맞죠? 제 친구는 예전부터 제 스타일을 자주 따라하곤 했음. 처음엔 그냥 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음. 그런데 제가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자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짐. 와, 내 남자친구분 너무 멋있다. 나도 딱 저런 스타일이 이상형인데. 몇 달 뒤 친구는 제 남자친구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데리고 나타났음.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이사오고 저희가 산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똑같은 걸로 전부 다 샀음.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음. 너 왜 자꾸 나를 따라하냐고. 따라하긴 뭘 따라해. 야, 너 되게 자의식 과잉이다. 그냥 나도 이게 예뻐 보여서 산 거야. 세상에 이런 거 쓰는 사람이 너 하나야? 만약 당신이라면 이 친구를 그냥 무시하고 사시겠음? 아니면 다신 나 따라하지 마 라고 선언하고 연을 끊으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입덧 때문에 링거 맞고 온 날 남편과 대판 싸웠다는 임산부의 사연임. 자기야, 나 오늘 입덧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왔어. 저녁은 그냥 시켜 먹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푹 쉬어.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니 잠시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음. 얘 임신 유세니? 우리 아들 저녁밥은 챙겨줘야지. 꼴랑 입덕 그거 하나 가지고 린 거는 무슨. 쯧쯧. 어머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때는 입덧하면서 바칠도 했어. 요즘 것들은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엄마 그만해. 자기도 엄마가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밥 한 끼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만약 당신이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차리시겠음? 아니면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 나가라고 소리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자친구 때문에 부모님께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했다는 여자의 사연임. 제 남자친구는 배달 라이더임.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움. 자기야 정말 괜찮겠어? 너희 부모님이 나 안 좋아하실 텐데. 괜찮아.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그런데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던 날 아빠가 남자친구의 직업을 묻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음. 뭐 배달? 그런 일 하는 애랑 내 딸이 결혼을 해? 절대 안 된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매일같이 헤어지라고 압박했음.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음. 남자친구가 배달 일을 그만두고 물류 스타트업을 차렸다고. 자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져. 만약 당신이라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시겠음? 아니면 사랑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아이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연임. 애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우리 아들 어릴 때랑은 영 딴판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아이를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음. 급기야 며칠 전 남편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음.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였음.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하도 불안해하시니까 그냥 우리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검사 받고 떳떳하게 보여드리자. 응?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 와이프야 내가. 떳떳하면 못해줄 이유 없잖아. 당신이 정 캥기는 거 있으면 말을 하든가. 만약 당신이라면 남편의 요구대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해주시겠음? 아니면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아이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연임. 애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우리 아들 어릴 때랑은 영 딴판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아이를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음. 급기야 며칠 전 남편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음.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였음.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하도 불안해하시니까 그냥 우리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검사 받고 떳떳하게 보여드리자. 응?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 와이프야 내가. 떳떳하면 못해줄 이유 없잖아. 당신이 정 캥기는 거 있으면 말을 하든가. 만약 당신이라면 남편의 요구대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해주시겠음? 아니면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의 월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아내의 사연임. 여보 이번 달 관리비랑 애들 학원비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당신 월급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당신 월급 벌써 다 썼어. 그렇게 헤프게 쓰니까 돈이 안 모이지.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비, 저축, 육아 비용을 전부 해결하게 했음. 자신의 월급은 노후 준비와 투자를 위한 돈이라며 절대 공개하지 않았음. 얼마 전 이가 너무 아파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음. 남편에게 사정하며 돈을 좀 보태달라고 했음. 그건 당신 개인적으로 아픈 거잖아. 당신 피상금으로 해결해. 내 투자금은 깰 수 없어. 만약 당신이라면 남편의 통장을 뺏어서라도 돈의 행방을 확인하시겠음? 아니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고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의 친구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남편에게 인생 최악의 모욕을 들었다는 사연임. 이야 오늘 철수 와이프 보니까 여전히 예쁘더라. 자기 관리 엄청 하나 봐. 그래? 남편은 집에 오는 내내 친구 아내의 외모와 몸매를 칭찬했음.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위아래로 후워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함. 근데 자기는 너무 퍼진 거 아니야? 애 낳고 관리 좀 한다더니 이게 뭐야? 철수 와이프랑 비교되잖아. 뭐라고?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나도 남자인데 밖에서 예쁜 여자들 보면 눈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 만약 당신이라면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너는? 이라고 되물으시겠음? 아니면 말없이 이혼을 준비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6개월간 실직 상태인 걸 속이고 매일 출근하는 척한 남편의 이야기. 남편은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 매일 저녁을 차렸음. 어느 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옴. 남편의 카드값이 수개월째 연체되었고 현금 서비스까지 한도 초과 상태라는 것임.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값이 왜 이렇게 연체됐어?
미안해. 사실 나 회사 6개월 전에 그만뒀어. 아내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남편은 눈물로 호소했다고 함.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뒀는데 차마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생활비는 대출로 막고 있었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만약 당신이라면 모든 걸 용서하고 남편의 재기를 도와주시겠음? 아니면 신뢰가 깨졌으니 이혼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완벽한 복수를 했다는 아내의 사연임.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우연히 확인하게 됨. 거기엔 남편과 상간녀의 역겨운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음.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가 바로 제 동창이라는 사실이었음. 아내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고 한 달 뒤 있을 남편의 생일 파티를 조용히 준비함. 시부모님과 모든 가족이 모인 남편의 생일날 아내는 거실 스피커와 블루투스를 연결했음. 아가, 뭘 준비했길래 스피커까지 연결하니? 어머님, 아버님, 아드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생일 선물이에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고 거실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가 울려 퍼졌음.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고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아내의 복수가 통쾌하다고 생각함?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이 사고 났다던 병원에서 남편의 숨겨진 가정을 마주했다는 아내의 사연임.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음.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었음.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감. 그런데 응급실 앞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음. 간호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여자를 보호자라고 불렀음.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왔어요. 네? 보호자는 저인데요. 제가 아내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지난 5년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아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음. 사고가 나자 병원에서 두 여자 중 진짜 보호자를 찾지 못해 둘 다 연락한 것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의 재산을 전부 뺏어오는 복수를 하시겠음? 아니면 상간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복수를 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임.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음. 결혼 후 한 번도 예쁘다고 말해준 적 없고 부부관계도 거의 없음. 저는 그냥 이 집의 가정부이자 애 엄마일 뿐임. 피곤해. 나 먼저 잘게. 집안일 다 했으면 불 끄고 들어와. 외로움에 지쳐가던 아내는 최근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돼. 그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다정하게 챙겨줬음. 결국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함. 잘못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지 못한 사랑을 저는 그 남자에게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남편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함? 남편의 무관심이 아내의 외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외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의 여자 사람 친구 때문에 파혼까지 고민 중이라는 사연임. 제 남자친구에겐 15년 된 여사친이 있음. 저는 둘의 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 선을 넘었음. 나 우울해서 그런데 지금 잠깐만 나올래? 자기야, 미안. 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만 보고 올게. 심지어 얼마 전엔 그 여사친이 저희 신혼여행지를 마음대로 예약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짐. 내가 내 여친 취향은 더 잘 알잖아라면서. 자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야 아니면 걔야? 선택해.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걔랑 나랑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친의 말을 믿고 여사친을 이해해 주시겠음? 아니면 이 결혼을 그냥 엎어버리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인생 최대의 시험에 들었다는 한 남자의 사연임. 3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의 아버님을 처음으로 뵈었음. 아버님은 대기업 회장이셨고 저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음. 자네,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나? 네, 아버님.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가방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음. 좋아. 그럼 시험을 하지. 이 1억을 받고 내 딸과 헤어지게. 만약 이 돈을 거절한다면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하지. 남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음. 이 돈이면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 편하게 사실 수 있음.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부모님을 위해 1억을 받으시겠음? 아니면 사랑을 위해 돈을 거절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후 장모님의 전남친 비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는 한 남편의 사연임. 우리 사위 참 착하고 성실해. 근데 우리 땡땡이 전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대기업 다녔잖아. 참 아까운 인재였는데
장모님은 아내의 전남친을 완벽한 남자였다며 사위인 제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칭찬했음. 얼마 전 장모님 생신날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명품 지갑을 선물로 사다 드렸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오빠랑 같이 골랐어. 어머 고맙다. 근데 예전에 걔는 내 생일이라고 유럽 여행 보내줬었는데 걔가 참 씀씀이가 컸지.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음. 아내는 엄마에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장모님은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서운해하셨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장모님께 제발 그만하시라고 직접 따지시겠음? 아니면 아내를 생각해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아이와 내가 너무 닮지 않았다는 주변의 말에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한 남편의 사연임. 야, 근데 아들은 너보다 엄마를 쏙 빼닮았나 보다. 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음. 결국 아내 몰래 아이와 제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음.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지를 받게 돼.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아이는 제 아들이 맞았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내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음. 이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 만약 당신이라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겠음? 아니면 평생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까지 고민 중이라는 예비신부의 사연임. 제가 고른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죠? 이걸 입고 오빠랑 결혼할 생각에 너무 설레요. 그런데 며칠 전 예비 시누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음. 시어머니가 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임. 새언니, 진짜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 드레스 숍에 가서 사이즈 맞나 한번 입어본다더니 다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 덕에 20년 만에 웨딩드레스 입어보내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음. 예비신부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옷을 다른 사람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먼저 입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함. 이 결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시어머니께 당장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사과를 받으시겠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야근과 출장이 잦은 남편을 늘 응원했다는 한 아내의 사연임. 여보, 이번 출장도 힘들지? 그래도 몸 챙겨가면서 해. 나는 걱정하지 말고. 그날도 남편은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했음. 그런데 그날 저녁 SNS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음. 아는 동생이 올린 강릉바다 사진에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음. 자기야, 지금 어디야? 뭐? 나 지금 부산이지. 바이어랑 저녁 먹고 이제 막 호텔 들어왔어. 왜? 거짓말이었음. 아내는 그 길로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이 묵고 있는 숙소로 바로 쳐들어가시겠음? 아니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덮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전달받았다는 한 여자의 사연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따님께는 30억 상당의 강남 빌딩을 상속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음. 단 현재 배우자와 이혼하는 조건입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상속이 집행됩니다. 사연자의 아버지는 평소 사위의 평범한 집안과 직업을 못마땅해 하셨음. 사연자의 남편은 지난 5년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음.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상속 같은 거 포기해도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30억이라는 돈은 두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고 상속을 포기하시겠음? 아니면 남편과 위장 이혼이라도 해서 30억을 받으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가장 친한 친구를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신부의 사연임.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축의금은 못 낼 것 같아. 그래도 가서 축하는 꼭 해줄게. 사연자는 10년지기 친구의 말에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위로해줬음. 그리고 결혼식 날 친구는 정말로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다고 함.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3일 뒤 사연자는 친구의 SNS를 보고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음. 친구는 그 파리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에펠탑 앞에서 명품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음. 내 결혼식 축의금 낼 돈은 없고 파리 가서 명품 살 돈은 있었던 거야? 사연자는 너무 큰 배신감에 이 친구와 연을 끊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친구에게 당장 연락해서 따지시겠음? 아니면 그냥 말없이 인연을 끊으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전업주부인 남편 때문에 친정아빠와 싸웠다는 딸의 사연임.
저는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서 합의하에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음. 저는 이런 저희 부부가 자랑스러움. 그런데 얼마 전 친정아빠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기 시작했음. 자네는 사지 멀쩡하게 붙어 있으면서 마누라 등골 빼먹으니까 좋아? 남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빠 그만해. 우리끼리 합의한 거야. 시끄러워.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사위 자랑도 못한다. 당장 제 공사장이라도 내보내고 너는 회사 그만둬. 결국 아빠는 크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의 편을 들어 아버지와 맞서 싸우시겠음? 아니면 아버지의 말을 따라 남편에게 취직을 권유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해드린 날 파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임. 아버님, 어머님, 드디어 뵙습니다. 제가 바로 따님의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는 첫 만남부터 넉살 좋게 행동했고 부모님도 처음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음. 그런데 식사 도중 제가 엄마와 사소한 의견 다툼을 하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었음. 자기야, 어머님 말씀이 맞지. 어디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해? 내가 다 죄송하네. 뭐? 밥 먹을 땐 조용히 하고. 어머님, 얘는 제가 나중에 잘 가르치겠습니다.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마치 자기 아빠라도 된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혼내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자친구의 행동이 듬직하다고 생각하시겠음? 아니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얼마 전 남편이 은퇴하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꿈꿨다는 아내의 사연임.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고생 끝났나 봐. 평생 모은 3억으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살아요. 여보, 사실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아내 몰래 2년 전 아는 후배의 사업에 노후 자금 2억 5천을 투자했었다고 함. 그리고 그 사업은 얼마 전 완전히 망해버렸음. 뭐라고요? 그럼 우리 남은 돈이 5천만 원이라고요? 남자라면 인생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봐야지. 당신은 평생 집에만 있어서 돈 무서운 줄 몰라.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평생의 동반자를 믿고 남은 5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황혼 이혼을 요구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남동생과 의절 직전이라는 한 딸의 사연임.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결혼한 제가 매일같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음. 근처에 사는 남동생은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보임. 최근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 비용으로 매달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됨. 사연자는 남동생에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말했음. 뭐? 그걸 왜 나한테 내라고 해? 누나는 시집가서 잘 살잖아. 그리고 엄마 재산 어차피 장남인 내가 다 받은 건데 병원비를 내가 다 내는 건 불공평하지.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권리는 챙기고 의무는 나 몰라라는 남동생의 태도에 사연자는 치가 떨린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동생 몫까지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며 어머니를 모시겠음? 아니면 법적으로라도 남동생에게 부양 의무를 따져 묻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이혼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는 사연임. 남편이 문제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음. 저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시댁의 반대가 너무 심했음. 그런데 며칠 전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음. 그리고는 저에게 5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아이 양육권은 포기하거라. 우리 집안 핏줄을 어떻게 남의 손에 키우게 냅두겠니? 아버님, 너도 이 돈이면 새 출발하기 좋지 않니?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이걸로 인연은 정리하자. 사연자는 돈으로 손주를 빼앗으려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시아버지의 돈을 거절하고 양육권 소송을 끝까지 하시겠음? 아니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돈을 받고 양육권을 넘겨주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30주년을 맞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아내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사연임. 여보,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인데 근사한 데 가서 저녁이라도 먹을까요? 나이 먹고 주책이야. 그 돈 아껴서 손주들 용돈이나 더 줘. 집에서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 먹어. 지난 10년간 남편은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단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음.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대화도 거의 없음. 저는 그냥 이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일 뿐임. 여보, 우리 너무 부부 같지가 않아요. 당신한테 저는 뭐예요? 뭘 또 그런 걸 물어. 30년 살았으면 가족이지.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룸메이트나 마찬가지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의 말을 인정하고 룸메이트로 남은 인생을 사시겠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자로서의 삶을 찾겠다며 황혼 이혼을 요구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마흔이 다 된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임. 여보, 큰일 났어요. 또 아들한테서 전화 왔어요. 이번엔 친구랑 동업해서 가게를 차린다는데 1억만 더 도와달래요. 그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번 주식 투자 실패해서 우리 노후 자금 날려먹은 거 잊었어? 절대 안 돼. 아들은 2년 전 주식으로 부모님 돈 1억을 날렸음. 그 후로도 변변한 직장 없이 부모님 용돈으로 살고 있음.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아들인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성공하면 효도하겠다고 싹싹 비는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받아주니까 애가 저 모양 저 꼴인 거 아니야? 이번에도 도와주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아들의 마지막 기회라 믿고 노후 자금을 내어주시겠음? 아니면 아들의 장래를 위해 냉정하게 거절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평생 제일 친했던 친구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사연임.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합격했음. 너무 기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음. 어머 축하해. 거기 전문대 아니야? 그래도 운이 좋았네. 요즘은 대학 나와도 다 백수라는데. 친구는 축하는커녕 학교를 깎아내리며 은근히 무시했음. 그리고는 자기 아들 자랑을 시작함.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의대 수시 합격했잖아. 뭐 얘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으니까. 거기 나와도 별거 없어.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사연자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 믿었던 친구의 질투와 시기심 가득한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겠음? 아니면 말없이 거리를 두며 인연을 정리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이 깊어진 한 시어머니의 사연임. 저는 아들 내외가 근처에 살아서 반찬이라도 해다 주려고 가끔 연락 없이 찾아가곤 했음. 그게 며느리한테는 스트레스였나 봄. 얼마 전 아들이 저를 조용히 불렀음.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고. 엄마 땡땡이가 앞으로 집에 오실 때 꼭 미리 연락을 달래요. 그리고 반찬은 이제 안 해주셔도 된대요.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뭐? 내가 너희 불편하게 한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를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마치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 같아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아들 내외의 방식을 존중하고 거리를 두시겠음? 아니면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시도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평생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이 건강검진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아내의 사연임. 사장님, 혈압이랑 혈당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당장 술, 담배 끊고 운동 시작하셔야 합니다. 평생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다. 나만 믿어라며 큰 소리 치던 남편이었음.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온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음.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나 죽으면 당신이랑 애들은 어떻게 살아? 너무 무서워. 아내는 평생 기댈 곳이라 믿었던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함. 이제는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정신 차려라고 남편을 다그치며 강한 모습을 보이시겠음? 아니면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남편을 위로해 주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여자의 사연임. 대화도 잘 통하고 매너도 좋고 정말 마음에 들었음.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카페에 가자마자 남자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함. 실례지만 연봉이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노후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아, 혹시 서울에 자가로 집은 있으신가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결혼할 때 여자 쪽에서 최소한 집은 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김칫국 마시는 건 아니고요. 여자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다고 함. 남자는 다음날 제가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라며 연락이 왔다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요즘 세상에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만나보시겠음? 아니면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남자라 생각하고 바로 차단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게임 중독인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여자의 사연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퇴근 후 주말 할 것 없이 게임만 함. 처음엔 그냥 취미련이 했는데 이건 중독 수준임.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맨날 게임만 하잖아. 아, 왜? 나 지금 레이드 중이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좀 저리가 있어봐. 얼마 전엔 자기 캐릭터 아이템을 산다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까지 알게 돼
사연자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는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함.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게임도 줄일게. 제발 결혼만 해줘. 응?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자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음? 아니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며 단호하게 파혼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 친구의 SNS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웠다는 아내의 사연임. 남편 친구 와이프 SNS에는 항상 남편이 해준 요리, 깜짝 선물, 로맨틱한 이벤트 사진으로 가득함. 그걸 볼 때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제 남편과 너무 비교가 됐음. 여보, 철수 씨는 아내한테 요리도 해주고 선물도 사준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뭐? 야, 너 그런 걸 믿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고 함. 철수 걔 마누라가 도 탁달해서 한 달에 한 번 요리해주고 사진 100장 찍히는 거야. 선물? 그거 다 철수 비상금으로 사서 조공하는 거라고. 너도 그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살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함? 남편의 말이 팩트라고 생각함 아니면 그냥 자기 합리화이자 핑계라고 생각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전 남친들과 너무 쿨하게 지내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자의 사연임. 여자친구는 정말 성격도 좋고 완벽함. 딱 한 가지 전 남친들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아, 잠깐만. 땡땡아. 웬일이야? 나 지금 남자친구랑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전 남친과 통화하고 심지어 단둘이 만나서 밥도 먹음.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함. 자기야,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걔랑 나랑은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친구라고, 친구. 사람 관계를 어떻게 딱딱 끊어내. 자기가 이해해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쿨한 연애를 이어가시겠음? 아니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헤어지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임.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기로 함. 저는 그동안 모은 1억 원을 보여줬고 여자친구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음. 여자친구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오히려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음.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으로 전부 써버린 돈이었음. 오빠 미안.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결혼하면 오빠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우리 이제 부부 될 건데.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사랑으로 빚을 함께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시겠음?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 파혼을 결심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이 모든 걸 자기 엄마와 상의해서 미치겠다는 아내의 사연임. 어제 남편이랑 부부관계 문제로 크게 싸웠음. 정말 저희 둘만 아는 사적인 이야기였음.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옴. 얘, 너 어제 우리 아들이랑 싸웠다며? 어디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니?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가지고.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와 싸울 때마다 새벽에 자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일러바치고 있었음. 심지어 아내가 부부관계 때 어땠는지까지. 남편이랑 싸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둘의 모든 비밀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아니, 엄마가 아들이랑 상담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을 데리고 당장 부부 상담을 받으시겠음? 아니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보고 이혼을 요구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2년간 돈을 모았다는 여자의 사연임. 자기야, 우리 2년 동안 데이트 통장에 모은 돈이 벌써 2천만 원이야. 이걸로 우리 결혼할 때 보태 쓰자. 자기야, 사실 할 말이 있어. 남자친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주식으로 진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여자친구 몰래 데이트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서 썼던 것임. 나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 빚만 갚고 내가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결혼해서 내가 2배, 3배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결혼을 강행하시겠음? 아니면 두 사람의 신뢰가 깨졌다 보고 파혼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사연임. 우리 아들 월급은 내가 평생 관리해줬어.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구나. 네?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어디서 말대꾸니? 내가 너보다 돈 관리는 훨씬 잘해. 너희 둘이 버는 돈 전부 나한테 보내. 내가 너희 집 대출금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딱 맞춰서 보내줄 테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눈치만 보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어머님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라고 사이다를 날리시겠음? 아니면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와 따로 이야기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을 약속하고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처음 가봤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남자의 사연임. 여자친구는 밖에서 볼 땐 항상 향기가 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음. 늘 완벽한 모습이었기에 당연히 사는 집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음. 집안은 쓰레기장 그 자체였음. 현관문 앞에는 배달음식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핀 그릇들이 가득했음. 심지어 화장실에선 악취까지 났음. 미안. 내가 요즘 바빠서 청소를 좀 못했네. 금방 치울게. 걱정 마. 이게 금방 치울 수 있는 수준이야?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산 거야? 남자는 겉모습과 너무 다른 여자친구의 모습에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함.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꼈다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사람만 좋으면 된다 생각하고 함께 집을 치워주시겠음?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맞지 않으니 파혼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자친구가 신혼집으로 구했다는 아파트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여자의 사연임. 자기야,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인테리어도 싹 해놨어. 우와, 정말 좋다. 고마워 자기야. 꿈만 같아. 여자는 너무 행복했음. 집안을 둘러보던 중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된 편지 한 통을 발견함. 그 여자는 바로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었음. 자기야, 이게 뭐야? 이 집 설마? 그게 전 여친이랑 같이 살려고 구했던 집인데 걔랑 헤어지고 그냥 내가 계속 살았어. 너한테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 미안. 가구, 가전, 심지어 침대까지 전부 전 여친과 함께 고른 것이었음. 여자는 자신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온 기분이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바꾸고 결혼하시겠음? 아니면 기분이 더러워서 당장 파혼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자기 부모님에게 막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여자의 사연임.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다정함.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함. 그런데 자기 부모님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됨. 얼마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됨. 아들 반찬 좀 더 먹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좀 알아서 먹는다고.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그리고 이 반찬 짜잖아. 맛없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음. 여자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다고 함. 사랑하는 사람의 두 얼굴을 본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고. 결혼하면 언젠가 나한테도 저러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함? 부모님께 막대하는 사람은 걸러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결혼하면 나한테는 잘할 테니 괜찮다고 생각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여자친구보다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사연임.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여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님. 연봉 차이가 2배 정도 남. 여자친구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지만 저는 늘 위축되고 자격지심이 생김. 데이트 비용도 여자친구가 더 많이 내는 게 자존심 상함. 오빠 우리 다음 주에 호캉스 갈까? 내가 쏠게. 피곤해 보이는데 푹 쉬자. 됐어. 너는 맨날 비싼 데만 가려고 하더라. 돈 좀 더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오빠 피곤해 보여서. 남자는 여자친구의 모든 호의를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너희 집에서 반대하시겠지라며 먼저 선을 그었다고 함. 사랑하는데도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함. 이 연애 제가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자라면 자격지심을 극복하고 여자친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의 막말 때문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아내의 사연이. 자기야, 너 살 좀 빼야겠다. 애 낳고 너무 퍼진 거 아니야?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살림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다 핑계지. 다른 애 엄마들은 다 관리 잘만 하더라. 너만 유독 심한 거야. 내가 창피해서 어디 데리고 다니겠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상처받아 결국 갓난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헬스장에 등록했음. 그런데 운동하고 온 아내를 본 남편의 첫마디는 더 충격적이었음. 뭐? 애를 엄마한테 맡기고 운동을 하고 왔다고? 야, 너 제정신이야? 엄마가 애 보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남편의 이중성에 질려 이혼을 요구하시겠음? 아니면 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무시하며 운동을 계속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남편이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금액을 알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아내의 사연임. 저희는 맞벌이이고 빠듯하게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음. 남편은 매달 30만 원씩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했고 저도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월급 통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됨. 남편은 지난 5년간 매달 3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시부모님께 보내고 있었음. 여보, 이게 다 뭐야? 용돈 30만 원이라며 왜 150만 원씩 보낸 거야? 부모님이 힘드신데 장남인 내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면 잔소리할 게 뻔하잖아. 그럼 나는? 우리 집 대출금은? 우리 노후는? 우리 엄마 아빠잖아. 얼마 전 아버님을 여의고 혼자 되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싸웠다는 며느리의 사연임. 진짜 여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다.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사는 거 어때? 할까? 자기야, 그건 좀 갑자기 너무. 당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에 기가 막혔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건을 걸었음.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어머님 모시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명에 나랑 공동명의로 바꿔줘.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모시는 걸로 나랑 거래하자는 거야? 어떻게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해? 너한테 진짜 실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아내의 조건이 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함? 아니면 남편의 말대로 계산적인 거래라고 생각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신랑이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연임. 자기야, 내 결혼식에 땡땡이 불러도 될까? 나레이션 땡땡이는 예비신랑의 전 여자친구였음. 뭐라고? 전 여자친구를 우리 결혼식에 부르겠다고? 아니, 지금은 진짜 그냥 좋은 친구 사이라니까. 걔도 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줘. 걔 안 오면 다른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냥 친구로 와서 축하만 해주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 기분은? 내 결혼식에 내 전 여친이 앉아있는 걸 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예비신랑을 믿고 전 여친의 참석을 허락하시겠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파혼까지 각오하고 반대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는 사연임. 오빠, 나 너무 떨린다. 아버님이 무서운 분은 아니시지? 걱정 마. 우리 아빠 완전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임신했다는 말에도 축하는커녕 차갑게 말씀하셨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내 며느리가 되려면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와야 한다. 네?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지. 교회 안 나올 거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라. 애도 우리 집안 핏줄이니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아버지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아이를 위해 종교를 바꾸고 결혼을 강행하시겠음? 아니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파혼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월급 200만원 받는 아내가 매달 새로운 명품 가방을 사와서 자랑한다는 한 남편의 사연임. 자기야, 나 이번에 신상 100 샀어. 예쁘지? 예쁘네. 근데 당신 월급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이, 다 방법이 있지. 여자는 가끔 이렇게 자기를 가꿔줘야 한다고. 걱정 마, 나 다 알아서 해. 남편은 아내가 혹시라도 빚을 내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아내는 늘 당당했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차에서 우연히 낯선 남자의 명함을 발견함.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됨. 아내는 조건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이 부족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명품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음? 아내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당장 이혼을 요구하시겠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어오기라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시겠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